안녕하세요. 행복합시다 시즌 2 저희 20번째 테마 되겠습니다. 거시 조직 이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벌써 조직의 마지막인데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이걸 어디에 들어가는지 요 표 내용을 잘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 내용은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자, 이게 결정론이냐 임의론이냐 개별 조직이냐 조직군에 따라서 이 이론들을 놨는데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일단 결정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가 결정한다? 환경이 조직이나 조직군을 결정한다고 봐요. 이 환경이 뭐다? 독립변수라고 봅니다. 독립변수. 얘가 중요한 거예요. 반면에 임의론은 뭐냐면 조직이나 조직군이 환경에 적극적이거나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키워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 내용 보시면 되고, 자, 구조적 상황 이론부터 먼저 가요. 상황에 적합한 구조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다른 말로 상황 적응 이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상황 적응 이론. 자, 유일 최선의 조직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상황과 조직 특성 간의 적합 여부가 효과성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구조적 상황 이론에서는 우리 80년대 신발 공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관료제 조직이 굉장히 더 성과가 잘 나올 수 있는 거고요. IT 기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탈관료 조직이 더 성과가 잘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 최선의 조직 방법은 없다. 상황에 적합한 조직이 최고다라고 보는 겁니다. 구조적 상황론, 상황 적응 이론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결정론이자 조직군은 조직군 생태학 이론은 뭐냐면, 자, 이거는 한번 보세요. 이건 생태학에서 이제 나온 겁니다. 이제 생물학에서 나온 개념인데요. 선택을 받으면 살아남고 선택을 받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한다라고 보는 건데요. 갑니다. 이제 환경에 선택된 조직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하는 조직은 도태된다. 환경 적합과 종단적 부석.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이런 지금 우리 인강 베이스잖아요. 저희 인강이 어떻게 나왔냐면 옛날에 이제 저희가 이제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는 잘 보세요. 메가스터디 수능에서 메가스터디 인강을 확 떴는데 그 전에도 인강 업체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선택을 못 받았던 거예요, 환경에. 그런데 이제 메가스터디가 딱 커질 때 어떻게 됐냐 그러면 한번 보세요. 그때 수능 체제로 바뀐 거예요, 본고사에서. 그러니까 이제 전국의 시험 문제가 동일해졌죠. 그러면서 공통사의 공통각을 보면서 한 선생님이 여러 과목을 쳐야 되는데 그걸 칠 수 있는 게 지방에는 그렇게 선생님들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메가 패스, 인터넷이 쫙 깔려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강의 하나 다운받는데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딱 나왔을 때 환경이 그대로 선택을 한 거죠. 오케이. 그러고 살아남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직군이 싹 바뀌어요. 환경이 선택하면 살아남고 아니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단적 구성입니다. 약간 조직군이 변이해봤죠? 선택받으면 살아남는다. 선택받지 못하면 도태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번 코로나 때 저희 우리 공무원 학원이나 인강업체들이 쌍방향 실시간 수업을 한번 싹 바뀌어봤습니다. 근데 환경의 선택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나버린 겁니다. 중요한 거는 환경의 선택을 받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조직군 생태론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 정도 머릿속에 딱 보시면 되겠고, 제도적 동형화라는 거는 조직의 장이 생성되어 구조화되며 내부 조직뿐만 아니라 새로 진입하는 조직들도 유사해진다는 경향이 있다. 자, 환경이 결정합니다. 솔직히 지금 봐요. 환경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공무원 시장은 지금 학원들은 벌써 인강 베이스라고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학원들은 적어도 500억이 넘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환경이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공무원 학원에 새로 들어오는 학원들은 적어도 500억 넘는 학원. 왜냐하면 인강 베이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점점 비슷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직의 장이 생성되어 구조화 돼버렸죠. 그러면 내부 조직뿐만 아니라 들어온 조직도 비슷해진다. 동형화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조직 경제학 주인 대리론하고 거래 비용을 한번 보실래요? 자, 한번 보세요. 대략 설명하고 뒤에 자세히 한번 해볼게요. 이제 우리 거래 비용이론 보면 윌리엄스는 거래 비용인데 오늘날에는 잘 보세요. 우리 일로 안 들어오고 전부 다 아웃소싱을 많이 합니다. 아웃소싱. 요 개념을 많이 하죠. 거인조화, 거래비용, 조정비용. 그 다음에 거래비용, 조정비용. 자, 우리 거래비용이 조정비용보다 더 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층제로 들어온다고 인소싱을 합니다. 반면에 거래비용보다 조정비용이 만약에 더 크다. 그럼 아웃소싱을 해버린다고. 요즘에 사람 찾는 데는 그렇게 큰 돈이 안 들어요. 인터넷 베이스이기 때문에. 근데 딱 정직원을 뽑으면 자르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고요. 그래서 요즘 다 아웃소싱으로 간다. 아, 환경이 조직을 바꾸는구나. 조직군 자체를 바꾸는구나.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되고, 계산했잖아요. 주인 대리론. 옛날에는 주인 없으면 식당 망한다고 했습니다. 요즘에는 무인 스카도 많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환경 자체가 우리 주인의 정보량을 굉장히 늘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스카 같은 게 만들어진다라고 보는 게 조직 경제학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들은 이제 결정론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의론 한번 보세요. 우리 전략적 선택 이론은 딱 두 글자 넣으면 되죠. 여러분,
관리자가 전략적으로 조직 구조를 선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관리자가 전략적으로 조직 구조를 결정한다. 우리 이런 학원들이 이제 바뀔 때 우리 지금 보세요. 시험 자체가 우리 이번에 어떻게 나왔냐면 이제 전문 과목으로 바꾸면서 우리 학원들도 미리미리 관리자들이 전략적으로 조직 구조를 옛날에는 그냥 다 기본반으로 했는데 이제 직렬별로 굉장히 나눠서 우리 조직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환경에 적극적,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원 의존 이론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어느 회사도 자원부터 자유로운 회사는 없습니다. 삼성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이 일본이 불화수소를 경제 규제를 했을 때 이제 이 삼성 같은 경우는 이런 불화수소를 구하기 위해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여러 가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적,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에 대한 관리자의 능동적, 적극적 환경을 관리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되고요. 이게 또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두 개가. 임의론이라는 거 중요하고요. 공동체 생태학 이론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면 쫙 모아놓으면 공동체예요. 그냥 대기업들만 모아놓으면 대기업군입니다. 여기서 이제 상호작용을 해버리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삼성, LG, 현대 굉장히 서로 막 협력을 하죠. 그게 이제 공동체 생태학 이론 되겠습니다. 얘들이 공동체, 상호작용해서 환경에 대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 한번 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갈게요. 자, 조직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요, 구조적 상황 이론입니다. 상황과 조직 특성 간의 적합 여부가 조직의 효과성을 결정한다. 딩동댕동 맞습니다. 자, 전략적 선택 이론이죠. 조직에 대한 임의론입니다. 관리자가 전략적으로 조직 구조를 선택한다. 상황이 구조를 결정하기보다는 관리자의 상황 판단과 전략이 구조를 결정한다. 딩동댕동 맞습니다. 자원 의존 이론입니다. 역시 이것도 조직이고 임의론 되겠습니다. 조직의 안정과 생존을 위해서 조직의 주도적, 능동적 행동을 중시한다. 딩동댕동 맞습니다. 자, 주인 대리인입니다. 주인 대리인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인에게 아니지요. 여러분 주인보다 대리인이 정보가 많은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정보를 넓히고 대리인의 고난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갑니다. 두 번째 되겠습니다. 조직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요. 자, 이게 좀 오타 났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번 다시 볼게요. 전략적 선택론은 조직 설계의 문제를 단순히 상황 정은의 차원이 아니라 설계자의 자유 재량에 의해 의사결정 산물로 파악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딩동댕동 되겠습니다. 관리자가 전략적으로 조직 구조를 선택한다. 딩동댕동 맞는 말 되겠습니다. 오케이, 요거 날려주시고, 번스와 스토커는 구조적 상황 이론입니다. 조직을 둘러싼 환경의 성격 및 특성이 조직 구조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설명한다. 맞습니다. 구조적 상황 이론.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갑니다. 조직군 생태학은 조직을 외부 환경의 선택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능동적 존재, 결정론이죠. 조직군 같으면. 그러면 수동적인 존재로 보는 겁니다. 적극적이 아니라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존재로 본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버나드는 조직 내 인간적 사회적 측면을 강조한다. 맞습니다. 우리 버나드라는 학자는 행태론에서 나와서 이제 봐봐요. 인간관계론에서 나와서 행태론 갔는데, 버나드는 옛날에 인간관계론에서 뭐냐면 이런 거 있습니다. 회사 CEO였거든요. 하버드 출신의 CEO였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얘들이 성과를 잘 낼까를 연구합니다. 호소는 근로자를 연구했으면 버나드는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행태론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조직 내 인간적 사회적 측면을 강조한다. 그래서 버나드라는 학자는 인간관계론과 행태론의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 머릿속에 그 정도만 넣어두세요. 자, OX로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략적 선택 이론은 기본적으로 관리자의 상황 판단과 전략이 조직 구조를 결정하기보다는 상위 조직 구조를 결정한다.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바뀐 거예요. 여러분 상황 판단과 전략이 구조를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두 개 바뀌었습니다. X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론적 조직 이론은 모든 상황에 적합한 최선의 조작화 방법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며 효과적인 조직 설계와 관리 방법은 조직 환경에 달려있다고 주장한다.
O예요? X예요? 여러분 이거는 X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적 조직 이론은 모든 상황에 적합한 최선의 조합 방법은 존재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상황에 맞는 조직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되겠습니다. 자원 의존 이론에 따르면 조직은 환경으로부터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환경에 피동적으로 순응해야 된다. 여러분 자원 의존 이론은 조직이고 임의론이잖아요. 적극적,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 되겠습니다. 적극적, 능동적으로 대응한다.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니다. 키워드로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빵빵빵 상황이론은 상황과 조직 특성 간의 적합 여부가 조직의 효과성을 결정한다라고 본다. 여러분 상황에 적합한 구조가 있다라는 거죠. 구조적 상황이론 되겠습니다. 빵빵빵 빵빵빵은 조직의 번성과 쇠퇴를 조직 스스로의 힘이 아닌 환경의 선택에 의해 좌우된다고 본다. 환경이 선택하면 살아남고 아니면 도태된다. 뭐요? 조직군 생태론 되겠습니다. 환경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살아남고 아니면 조직군은 도태된다. 자, 조직군 생태론은 빵빵빵 적이며 자연선택론을 취한다. 이거는 임의론이에요? 결정론이에요? 결정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요거 한번 딱 머릿속에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자, 결정한다. 환경이 결정하느냐? 환경에 적극적 능동적으로 대응하느냐? 구조적 상황론, 조직군 생태학, 제도적 동영화, 조직경제학. 자, 이건 머릿속에 딱 넣어야죠. 관리자가 전략적으로 조직구조를 선택한다. 자원의존 이론, 오케이, 임의론이다. 공동체 생태학 이론,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딱 좀 어려운 거 했습니다. 머릿속에 딱 외워두시고요. 여러 번 반복해서 외워두셔야 됩니다. 좋은 습관이 합격으로 인도한다. 오늘 20번째 테마 끝이 났습니다.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인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